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라운드까지 인제 하늘레닌이 승리를 거두면서 1위 부강탁스의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네, 두 팀이 5승 1패로 선두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 오유진 선수가 루이나이웨이 선수와의 이 최강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수거북선과 경기호반건설의 대결인데요. 사실 두 팀이 첫 출발이 좋지를 못해요. 네, 두 팀 모두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특히 여수 거북선 팀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4연패이고 경기 호반건설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1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4연패를 당하면서 두 팀 모두 1승 4패로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네, 두 팀의 부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늘의 오더도 함께 공개합니다. 네, 부강탁스가 2위와의 개인 승수 3승을 차이를 두면서 1위로 올라서 있고요. 오늘 경기하는 경기호반건설 공동 6위의 랭크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여수 거북선 팀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1라운드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에 팀의 개인 승수가 1승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부진에 빠져 있고 이번 오더를 보면 경기 호반건설이나 여수 거북선 팀이나 오늘 이 승부에 팀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네. 네, 오늘 대결하는 두 팀. 먼저 일국 장고에는 백지희 선수와 함께 셰민 선수가 첫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이 셰이민 선수가 지난 약 10년간 일본 여자바둑 최강자 선수입니다. 그리고 백지희 선수도 이번 첫 등판인데 이 두 선수 첫 대결이기도 하고 이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첫 등판이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첫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 속기에는 김다영 선수와 김윤영 선수가 마주 앉게 됐는데 김윤영 선수는 지금 4승 1패로 출발이 굉장히 좋아요. 네, 경기 호반 건설팀은 부진하지만 김윤영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4승 1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김다영 선수는 지금까지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1승 4패인데 두 선수는 프로바둑 첫 대결입니다. 네, 삼국 속기는 이슬아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은 박지현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네, 이 두 선수 모두 약 10년 동안 이 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마지막 대국이 약 4년 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3대 1이라는 상대 전적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두 선수는 동갑내기에 입단 시기도 비슷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오늘 두 팀의 대결 역시 셰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슬아 선수의 부활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이 셰이민 선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경기 후반 건설이 반등을 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여수 거북선 팀은 팀의 주장 이슬아 선수가 현재까지 오전 5패이기 때문에 네. 이 주장의 부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팽팽한 승부는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입니다. 오늘은 백대현 심판위원입니다. 네, 일국 장고대국에는 백지희 선수와 셰이민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셰이민 선수를 이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선수가 뒤늦게 팀에 합류를 하면서 극적으로 2016 한국 여자바둑리그에 등판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아직은 생소한 이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국 속기 대국은 김다영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만남인데요. 역시 첫 대결. 김윤영 선수는 이 여자 랭킹 11위의 선수이고요. 김다영 선수는 아직까지 기본 판수 50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랭킹이 산정되지 않은 새내기 기사입니다. 네. 네, 어떨까요? 경기 호반 건설의 세민 선수를 지금 장고대국에 내보냈는데 장고대국을 좀 잘 두는 선수일까요? 일단 일본 바둑의 제한 시간이 한국보다는 조금 긴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바둑에 좀 더 장고대국이 어울린다. 이런 이 감독의 판단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첫 기에서는 의외의 그 변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경기 호반건설팀에서는 셰이민 선수가 출전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외성보다는 이 선수의 실력을 믿고 장고대국에 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지희 선수는 32살, 셰민 선수 28살이고요.
역시 두 선수 모두 2016 시즌의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지난 2015 여자리그에는 출전하지 않았던 두 선수들이고 뭐 상대 전적도 없고 예측이 조금 안 되는 대결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에서는 아무래도 셰이민 선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계 대회에도 뭐 참가를 많이 했었고 한국의 최강자들과도 많은 승부를 벌였던 만큼 백지희 선수보다 커리어 면에서는 조금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둑은 소목 화점 그리고 소목을 두자 백이 바로 걸쳐왔네요. 네, 조은현 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법입니다. 백지희 선수도 어깨가 무겁죠. 현재 팀이 위기 상황인데 또 팀의 주전이었던 이민진 선수 대신에 등판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민진 선수는 여자 랭킹 13위입니다. 근데 백지희 선수는 여자 랭킹 32위예요. 랭킹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등판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이번 대국에 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판을 이겨준다면 그만큼 또 부활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지금 호반 건설팀에서도 셰이민이라는 이 용병 최강자를 팀에서 급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러한 셰이민 선수를 꺾는다면 백지희 선수가 팀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그런 일국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쪽을 협공을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째 수로 백이 이곳을 걸치는 것은 조은현 구단이 항상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곳을 둔 이후에 이제 이쪽의 귀를 차지한다면 뭐 이곳을 걸친다든지 하면서 진행을 시키게 되죠. 좀 발빠른 기풍이 선호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은현 구단이 다른 기사들과는 좀 포석을 짜는 것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사들이 귀를 중시하는데 반해 조은현 구단은 변을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곳을 두고 붙이면 하나 늘고 이곳을 벌리고 여기를 두면 뭐 이런 식의 바둑을 구사합니다. 그럼 귀에 흙이 가면 귀는 사실 3번을 두었기 때문에 바둑 이론상 흙이 좋을 수 있지만 조은현 구단이 이런 식의 포석으로 또 승률이 괜찮습니다. 자신과 맞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네. 백지희 선수도 변을 중시하는 포석으로 갈지 이제 그런 포석이 아니라면 뭐 크게 봐서는 둘 중에 하나죠. 이곳을 걸치거나 이쪽을 두면서 이제 이곳은 방치한 채 다른 곳으로 향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바로 움직여서 정석을 진행시킬지 크게 보면 백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아, 발빠르게 두네요. 네. 저수는 조은현 구단이 애용하는 수법과는 뭐 수 자체는 다릅니다만 느낌은 비슷합니다. 변을 중시하고 있죠. 네. 일본 바둑은 보통 이 모양 바둑이다. 그리고 실리에 민감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일본 이 최강 기사들 이야마 선수나 또는 뭐 장쉬 선수 이런 선수들은 다 전투형 기사이지 않습니까? 이야마 유타 선수들. 네, 그렇죠. 남자 그런가요? 최강자 선수들이 네. 다 전투형이죠. 그런데 셰이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전투형 바둑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신예 기사로 많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치리키료 선수도 일반적인 일본 기사 기풍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기사들이 뭐 전투를 피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실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수법도 많이 들고 나오고 하면서 점점 이 세계 바둑계의 흐름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받는 수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이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넓게 보면 4가지겠네요. 이수가 가장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쪽 귀 쪽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귀로 갈 수도 있을까요? 네, 아예 손 빼고 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보이고 보통은 이곳 붙이는 것이 일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좌하기 쪽에 두는 바둑을 보고 싶긴 하네요. 좌하기로 흑이 향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지희 선수가 좀 화를 내겠죠. 이곳에 흑이 받지 않고 백돌이 하나 있음에도 손을 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전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뭔가 싸움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을 둔다고 해도 흙이 불리한 싸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곳을 두거나 이곳을 두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훌륭한 판이 될 것 같아요. 네. 둘 수 있는 바둑이지만 이 흙이 만약에 좌하기를 둔다면 상당한 기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뭐 서로 자신의 길을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국 속기대국에는 김다영 선수와 김윤영 선수가 마주 앉아 있는데요. 그 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꽤 됐네요. 네, 지금 초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포석 중에 하나 소목소목 굳힘 네. 135가 나왔고요. 그 이후의 진행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포석입니다. 저 우상 쪽에 베개 하나 붙인 것도 요즘에 많이 응수타진을 하죠. 이곳을 하나 붙이고 나서 한 칸 띄는 것이 이제 최근의 수법이고요. 네. 지금 마지막 수순이 그러자 이곳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행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이 김윤영 선수가 여기를 젖히는 것을 이제 노리게 되는데요. 받으면 이쪽을 젖히면서 당장 수가 납니다. 실제로 이곳이 굉장히 큰 수법이기 때문에 흙이 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차렷으로 지켜서 다음에 돌파하는 것과 백이 받으면 이제 교환 자체가 수를 없앴고요. 그런 것을 맛보기로 보는 이런 포석도 상당히 많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뭐 젖히는 수를 몰랐을 리는 없는데 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뭐 지금 저곳에서 젖히는 것을 몰랐을 일은 당연히 없죠. 네. 가늠해합니다. 장고대국도 아직 흙이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장고대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한 시간이 넉넉히 주어지기 때문에 초반 전략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 바둑의 트렌드도 초반을 중시하는 쪽이에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 초반 연구가 워낙 낱낱이 파헤쳐졌기 때문에 흑번일 때 특히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이 기사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흑은 덤을 주는 만큼 초반에 좀 더 주도권을 쥐고 판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흑번일 경우에 점점 사용할 포석이 없어진다. 뭐 이런 푸념이 기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을 편하게 생각하는 기사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뭐 덤도 늘었고 최근에는 뭐 흑백 가리지 않는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중국 룰 같은 7집 반에서는 백을 많이 선호하고요. 6집 반에서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거나 혹은 백을 선호하는 쪽이 흑을 선호하는 쪽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백 쪽이네요. 네. 제이민 선수가 장고 끝에 우아기의 눈목자로 굳힘을 했죠. 지금 이곳을 굳혀서 두 칸을 벌렸습니다. 이제는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으로 손을 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돌릴 거라면 교환 없이 가야지 지금 교환 후에 이곳을 가면 백이 이쪽을 덮어 씌우는 것이 제격이죠. 네. 이제 흑돌이 이곳에 없습니다. 덮어 씌워서 밀고 백이 늘었을 때 이 돌이 없어야만 흙이 이제 한 칸 뛸 여지가 있는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다 막히면서 흙이 갑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쪽 귀로 손을 돌리기보다는 이렇게 지켜두겠다는 것이 애초에 이곳을 둘 때부터의 흙의 의도입니다. 백도 지금 귀를 갈 수 있는 건가요? 백도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좀 고민이 되죠. 백지희 선수가 당장 이곳을 움직인다면 늘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흙이 빈기를 차지하면 이곳도 워낙 호점이기 때문에 일감은 오히려 귀를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점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네. 이 김다영 선수는 자매 기사로 또 유명하죠. 네.
그렇죠. 언니 김채영 선수가 이 포스코 캠텍 팀에서 뛰고 있고 또 이 자매 대결이 한국 바둑 사상 처음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2016 여자 바둑 리그에서 처음 열렸죠. 네. 당시 이제 언니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색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김윤영 선수도 최근에는 랭킹이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그러니까 6년 전이죠. 그 네. 당시에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입니다. 굉장히 실력파예요. 당시에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그리고 또 혼성 페어에 나가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30초 하나. 뭐 본격기전 둘, 여자 타이틀전 우승도 한 적이 있고 다섯,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곱, 최근 2, 3년간의 이 과거의 활약에 비해서는 조금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뭔가 재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까지 4승 1패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김다영 선수도 지금 1승 4패로 성적은 좋지 않지만 여러모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선 이 김다영 선수가 나이가 좀 어린 편이고 그리고 내용 면에서 그렇게 이 언니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 데뷔하고 나서 21판밖에 공식 대국이 없는 이제 파릇파릇한 신예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기 넘치는 모습 그리고 깊이 있는 바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1국 장고대국은 예상한 대로 한 점을 늘어두었는데요. 네. 여기서 백지희 선수가 이 귀로 손을 대는 것도 이제 바둑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이 뒀을 때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흙이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리입니다. 네. 다음에 이곳을 날일자로 덮어 씌워서 뭐 이렇게 눌러가는 뒷맛 그리고 이곳을 나왔기 때문에 백이 뒀다면 흙 한 점이 열었던 상황에서 흙이 나오는 순간 이 백 두 점이 공격 대상입니다. 제가 백이라면 일단 이곳을 틀어 막고 나서 이곳이나 이곳으로 협공 가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할 것 같습니다. 귀보다는 지금 두 칸 정도로 띄워두는 게 더 급한 자리군요. 하지만 저런 부분은 사실 이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섯, 어떻게 도도 한 판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국 속기 대국의 김윤영 선수의 착점이 재밌어요. 지금 3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요. 네, 양쪽을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수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협공은 아닙니다. 젖바둑에서나 나올 듯한 그런 협공인데 글쎄, 이곳을 뒀을 때 이제 어떤 정석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윤영 선수의 바둑 자체가 좀 호기심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좀 독특한 길을 잘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양쪽에 있는 흙 한 점에 전혀 압박이 되고 있지 않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양쪽 모두에 약간씩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도 지금은 어느 쪽을 건드릴지 조금은 고민이 될 텐데요. 일감은 역시 이곳이죠. 일단 상대가 받아야 할 곳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나 혹은 이곳으로 양걸침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좌상보다는 자하가 급한 건가요? 이제 좌상기 같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두 칸 벌릴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흙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했을 때는 이쪽을 둬도 가일수가 되고 이쪽을 둬도 가일수가 되는데 이수는 뭔가 이쪽을 둔과 동시에 상대의 돌에도 압박을 가하니까요. 이쪽 두 칸 벌리는 것보다는 좀 더 급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좌상은 어차피 백은 두 칸을 벌려져 있으니까요. 백 이곳이 단단하기 때문에 당장 뭐 이 한 점에는 약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좀 뒤따라가는 느낌이 있죠. 상대가 협공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뒤로 협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이쪽 부분으로 양걸침을 하고 싶습니다. 걸침도 낮게 가느냐 높게 가느냐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세계 여자 바둑 최강자였던 루이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박지은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한국은 이 투톱 체제였다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셰이민 선수 원톱 체제였습니다. 정말 일본 여자 바둑계가 이렇게 긴 석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장기간 타이틀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여류 명인전인가요? 셰이민 선수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방어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 셰이민 선수가 대만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수학했던 권감용 바둑도장에서 연수를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렸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일본에 가더니 톱 여류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유학도 몇 차례 오기도 했었고 이 선수가 좀 재능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침성이 좋아서 예전에 제가 이제 세계 바둑 대회 나갔을 때 이제 일본 기사들과 교류를 할 때 보면 항상 같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어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점도 아마 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 홀로 싸우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기 호반 건설의 이다혜 감독이 일본 통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언어적인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본어 학과죠. 네, 그렇죠. 김다영 선수가 의외의 선택을 했네요. 그냥 한 칸을 뛰었네요. 네. 지금 이쪽을 한 칸 띄고 나서 이곳을 두었는데 뭐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수는 아마 남자 상위 랭커라면 이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30초. 아무래도 이 상대가 먼저 네, 셋, 이곳을 받지 않고 도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참는 것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둔 자리를 찔러 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뭐 평범한 자리를 손 뺀 것이 아니라 양걸침을 당하는 자리를 상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멀리 세 칸으로 협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양걸침 하는 것이 좋죠. 네. 지금 일국 장고의 한 칸 뛴 수는 어떤가요? 처음 봅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두 칸 뛰는 걸 많이 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수는 두 칸을 두었을 때 뭔가 이 사이가 조금은 불안하다고 느껴서 뒀을지 모르겠는데요. 다섯, 글쎄요. 여섯, 일곱, 여덟. 물론 당장 대놓고 이렇게 온다면 백도 갈라지는 자세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식으로든 못 줄 것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단수 치고 나서 돌파를 당해도 다시 한 점을 따내고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이쪽에 협공을 노리고 갈 수도 있고 백은 뭐 여러 가지 작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백지 선수의 선택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수 그 자체가 이제 흙의 형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이수를 둘 때는 좀 더 강렬한 의미는 있습니다. 막을 때 이쪽을 젖혀서 단수 친다면 이제 이곳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강렬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두 칸이 좀 무난했죠. 아무래도 양쪽이 갈라지면 백은 괴롭습니다. 네. 넷, 지금 둔 자리가 통렬한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이 한국 바둑 2인자였던 서봉수 구단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바둑을 잘 두려면 어떻게 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서봉수 구단이 돌을 계속 연결시키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돌이 연결된다는 것은 상대의 돌이 끊어진다는 의미이고 네. 그것만 된다면 자신은 두텁고 상대는 얇기 때문에 뭐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백지희 선수가 연결이 될 법한 자신의 돌을 일부러 갈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두 칸으로 뛰어나갔는데요.
김다영 선수는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우상 쪽을 지켰죠. 몇 수를 두고 나서 뒀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 선수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흙이 향했고요. 이 수는 뭐 감각적으로는 사실 한 칸 떼이는 것이 더 보통이겠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이곳을 돌파하는 것을 볼 때는 이 자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받았을 때 아까와는 달리 하나, 이 젖히는 뒷맛이 아예 사라졌죠. 네. 셋, 다섯, 여섯, 일. 김유영 선수 서로 두고 싶은 자리를 상대가 두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좌변에서 끊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여자 기사들이 그러하듯이 김윤영 선수도 기세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참지 않는군요. 네, 지금도 상대가 손을 빼니까 바로 끊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기세가 좋은 기사들은 이 수일기를 바탕으로 이 바둑을 짜는 경우가 많던데요. 보통 이제 전투적이고 수일기 위주의 바둑이고 그런 경우 많죠. 지금 끊어지긴 한데 이 김다영 선수는 양쪽의 흑도를 따로따로 타결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칩니다. 만약에 끊는다면 그냥 잡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곳을 끊으면 이쪽을 받기에는 어차피 아래쪽 한 점이 잡히면서 양쪽이 갈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갈라질 거라면 101점을 잡고 한쪽이라도 완벽하게 모양을 갖춘 이후에 반대쪽을 타게 하는 것이 낫죠. 30초. 뭐 이곳을 막고 행마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쪽에 이제 두 칸을 띄거나 발빠르게 중앙으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저였네요. 밑으로 김민현 선수. 봤네요. 확실히 공격적이죠.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근거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앙으로 계속 내몰면서 어쨌든 공격 대상으로 호시탐탐 노리겠다는 지금 이선비는 강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끊을 수는 없는 형태인가요? 지금 이곳을 끊으면 이제 젖히는 것이 있어서 이제 흙도 한 칸 띄면서 모양을 갖추고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늘고 여기를 꽉 잇는다면 이 싸움은 일감으로 봐서는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호구 치는 것을 계속 틀어막기가 젖히고 쉽게 단수까지 선수라고 보면요. 늘었을 때 이곳에 흙이 세수인데 반해 백돌은 내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김다영 선수를 끊지를 못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 기사들은 정말 공격적이고 전투 본능이 꿈틀댄다.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상황을 봐서 싸워야 합니다. 확실히 김다영 선수도 공격 본능에 충실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런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잘 구분 짓는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김다영 선수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미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은 감각적인 부분이고 정답이 없죠. 두 칸이네요. 네, 지금 자신의 도어를 중앙으로 탈출시키면서 상대의 돌에도 약간 압박을 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서로 뭐 뛰어나오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김윤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바둑뿐만이 아니라 이 백지 선수와謝임민 선수의 바둑도 서로가 끊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 굉장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넷,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섯, 네, 오늘 바둑은 전투 바둑이 예상됩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6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 네, 6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미국 속기 대국 김윤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네, 역시 중앙으로 뛰어나왔고요. 네, 서로 이제 중앙으로 뛰어나오는 좌측의 형태가 나왔고 이쪽으로 두고 한 칸을 뛰니까 뛰어나왔고요. 이곳을 꽉 이어서 지켜두었습니다. 이곳을 흙이 뚫으면 뭐 백이 이쪽을 끼우고 싸우기에는 좀 무리스럽기 때문에 네, 이것은 갈라지면서 나중에 뭐 이런 단점도 있어서 백이 좀 무리입니다. 30초. 하나, 그래서 둘, 이쪽을 끼우면 항상 백은 이제 젖히고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이렇게 뒤에서 미는 모양은 웬만해선 두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쪽을 꽉 이어서 이제 자신의 돌을 확실하게 지켜두었고 김다영 선수가 날일자로 가면서 이 백돌에도 압박을 가하고 이 백의 세력을 조금 더 깨 들어가는 그런 행마가 나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날일자로 나오네요. 네, 이 바둑은 뭐 두 선수 모두 뭐 세 칸 협공이라던가 거기에 양걸침을 하지 않는 조금 독특한 행마법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바둑은 팽팽하고요. 이제부터의 중앙전이나 혹은 이 상변의 형태 이런 곳에서 첫 번째 승부처가 등장할 겁니다. 집으로는 균형을 잘 맞춘 바둑인가요? 30초. 일단 하나, 둘, 어느 정도는 집의 균형도 맞아 있고 서로 두터운 면에서도 여섯. 뭐 크게 얇은 곳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의 승부죠. 아, 바로 상변으로 갔네요. 상변이 저런 백의 두 칸 사이는 사실 조금 얇기 때문에 다가왔을 때 상대를 추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하지만 만약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흙을 들고 두고 싶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그냥 넘어갈 김윤영 선수가 아니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상대 형태에 대해서 이건 당신의 집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의 약점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날짜 사이를 지키라는 뜻이죠. 이곳에 흙이 치받아서 지키면 이제 늘고 백도 이 날짜 사이가 자연스럽게 지켜졌고 또 그 외에도 10초. 이 하나, 교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행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쪽을 나올 때도 그렇고 여섯, 일단 이곳에 지키라는 뜻입니다. 안 지켰네요. 네, 또 지킬 김다영 선수도 아닙니다. 재밌네요. 대국장의 기운이 엄청 나겠는데요. 네. 항상 중계를 하면서 이런 이 전투 본능을 느껴와서 그런지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요. 어쨌든 오늘 대국도 아주 흥미롭게 중앙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늘 이국 속기에 나선 두 선수인데요. 김윤영 선수 28살, 김다영 선수 19살입니다. 네, 2016 시즌은 반대의 성적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지난해 입단을 해서 이번 시즌이 여자바둑리그 첫 출전이고요. 현재까지는 1승 4패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내용 면에서는 그래도 충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도 지난해에는 부진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뭔가 이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죠. 사실 팀의 지명으로 보면은 박지현 선수가 에이스인데 뒤를 잘 받쳐주면서 팀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영 선수가 촐기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네, 중앙 접전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김윤영 선수가 여자 랭킹 11위인데 사실 이 김윤영 선수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랭킹이 낮네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과거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기도 했었고 여류기성 타이틀을 따기도 했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이 이름값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여자 바둑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상위 랭커들이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요. 뭐 최정 선수는 독보적으로 현재 여자 랭킹 1위이고 뒤를 이어서 뭐 김혜민 선수나 또는 박지은 선수, 오유진 선수, 박지연 선수 이런 선수들이 2위에서 5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실력 면에서는 뭐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국가대표팀 코치진들이 이게 회의를 할 때에도 늘 나오는 말이 여자 바둑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죠. 아, 오히려 남자가 더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최정상권의 실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중국의 층이 두텁기 때문에 한국에 초일류가 한 10명 있다면 중국은 한 30명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자 바둑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의 실력이 한국이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층도 한국이 더 두텁다는 인상이기 때문에 늘 교류전에서도 한국 쪽이 성적이 좋고 실제로 세계 무대에서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여자 바둑 리그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사들이 총 출동을 하니까요. 네. 뭐 여자 바둑계의 전설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SG 골프팀으로 어제 대국을 치렀죠. 네. 계속 등판을 하고 있고 또 여자 바둑계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위징 선수나 왕천싱 선수도 계속 등판을 하고 있고요. 역시 여자 랭킹 1, 2위 뭐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현재 상위권에 속해 있고요. 네. 7, 오유진 선수가 랭킹 4위이긴 한데 뭐 점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나 박지은 선수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네. 뭔가 한층 뭔가 이름값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지난 시즌 MVP죠. 네. 지금 중앙에서 백이 이야기하는 것과 흑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다르거든요. 재밌습니다. 흑이 이곳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지키면 김윤영 선수는 이쪽을 빠져나가면서 지금 위쪽에는 어느 정도 흑의 집 모양이 생겼지만 계속 갈라간다면 이 전체 흑이 좀 엷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김다영 선수는 집은 집대로 지켰고 뭐 이쪽은 이쪽대로 안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전에서 기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에서 뭔가 집을 먼저 챙기고 나서 타개하는 쪽이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인데요. 보통 이 공격하는 쪽이 좀 더 불편하죠. 특히 단곤말을 쫓는 입장에서는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듯이 네. 대마를 몰아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김윤영 선수는 그런 건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일직선으로 이제 찔러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김윤영 선수가 갓 입단했을 무렵에 제가 이 신예 기사들이 공부하는 연습실에서 김윤영 선수 이렇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왜 그랬죠? 굉장히 수도 빨리 보면서 이 재기발랄한 착점이 많았어요. 지금 그곳을 붙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김윤영 선수가 애초에 생각했던 작전에서 조금 작전이 달라진 거고 이 흐름은 김다영 선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윤영 선수가 붙이는 수를 두면서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애초에 이제 이곳을 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야 뭔가 그래도 백의 작전에 일관성이 있는데 지금 중앙 쪽에 백이 이곳을 계속 두는 사이에 흑은 더욱더 백의 모양 쪽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뒤로 후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타협이 되는 순간 백의 교환이 중앙에서 전부 악수로 변하게 됩니다. 네.
김윤영 선수가 30초 하나, 뭔가 이번 시즌에 재기할 조짐이 보이는 게 현재 다섯, 이번 여섯, 시즌 4승 일곱, 1패로 여덟, 5위에 개인 순위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개인 순위 1위에서 4위까지 아주 쟁쟁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뭐 위징, 최정, 오유진 그리고 김신영 선수가 1위에서 4위까지 포진되어 있는데 네. 그 바로 뒤를 쫓는 선수가 지금 대국하는 김윤영 선수입니다. 그 위쪽은 다 상위권에 있는 팀들인데 지금 김윤영 선수가 굉장히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소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지금 여섯, 김윤영 선수가 끊었는데 지금 그 한 점도 김다영 선수가 주지 않겠다고 버텼고 또 반발입니다. 지금 앞선 한 10수 사이에 반발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세의 기세입니다. 네. 저도 어디 가서는 좀 기세를 중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제 기세는 기세도 아닙니다. 두 선수가 대단하네요. 명함도 문매미나요? 여기 끊었을 때 이제 김유영 선수 생각은 그냥 단수 치고 맞고 이 정도 타협이 아닐까 싶었던 겁니다. 셋, 그런데 넷, 거기에 대해 다섯,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치받으면서 반발을 했죠. 여덟, 아홉, 이곳으로 빈상각을 막으면 4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후퇴하면 당연히 그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잡히니까 김다영 선수의 이 빈상각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빈상각을 했을 때는 뭐 이쪽을 두고 네. 밀고 이렇게 젖혀서 아예 이 한 점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이쪽을 밀고 끊는 오히려 반격을 노리는 이 수법이 김다영 선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흙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곳에 단점도 있고 뭐 이곳의 싸움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다섯, 흙의 여섯, 의도죠. 일곱,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유영 선수가 또 한 번 반발하면서 여기를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쳤죠. 이것은 잊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쪽 부분만 놓고 보면 다음에 여기를 미는 것이 항상 백의 선수 교환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곳을 덮어 씌우면 흙이 잡혔어요. 이곳을 붙여도 잡혔고요. 치받는 것은 늘어서 살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계속 나오려고 해봐도 둘, 셋, 촉촉 쓰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잡혔죠. 여덟, 네.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곳을 밀거나 악수 교환을 하고 나서 이곳을 잡았을 때 과연 이쪽 좌상 귀가 완벽하게 살아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때 막아준다면 이제 젖히면 이것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것은 살기 어려운데 김윤영 선수가 이 수법을 들고 나온 것은 중앙을 제압한 이후에 흙이 공격을 올 때 이제 먼저 여기를 내려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아, 건너가는 수를 보고요. 이쪽 건너가는 것과 이쪽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다음에 일선을 한 번 더 내려서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백돌은 잡히지 않습니다. 좌상만 잡히지 않는다면 백이 만족일까요? 30초 사실 그것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셋, 넷, 네, 다섯, 실전을 계속 보기로 여섯, 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승부처이다 보니 김윤영 선수가 초읽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유영 선수 머릿속에는 아마 이쪽에 하나 밀고 나서 잡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먼저 이곳을 건드리는 것이 좋을지 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칫 잘못해서 이쪽을 먼저 두었다가 흙이 네. 뭐 이런 붙인다든지 하면서 이곳을 선수로 처리하고 나서 움직인다면 다섯, 그때는 또 이 미는 타이밍이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네, 뒀어요. 고민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좌상을 먼저 건드리고 나서 어떻게 수를 내죠? 두 점을 어떻게 살리죠? 지금 이쪽 부분을요. 네. 이제 이쪽에 흙돌이 하나 있다면 다음에 미는 것이 확실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찝을 때가 조금은 뒷맛이 아, 네. 고약합니다. 그럼 일단 이어야겠네요. 네, 이럴 때 이렇게 빈상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또 모양은 좋지 않지만 주변이 두터워진 다음에야 뭐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은 아니죠. 둘, 셋,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네. 102점이 잡히게 됩니다. 아, 이건 상변이 깔끔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둡니까? 제가 말씀을 이것도 드리고 되나요? 있었지만 바로 둘 줄은 몰랐어요. 이때 밀면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곳을 밀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지. 지금 늘어주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잡힙니다. 원래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3점을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서 네. 축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 교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건 막혀서 흙이 잡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김윤영 선수도 여기를 미는 것이 수순인데요. 네, 밀어갑니다. 지금 박정상 구단의 그 해설대로라면 느는 수는 흙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느는 수는 안 되고 버틴다면 이제 젖히는 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워낙 어려운 변화라서 이것을 모두 읽고 초읽기 상황에서 찝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김다영 선수는 그래도 젖혀서 버텨야 할 것 같아요. 이 수 이외에는 네. 그냥 받아주는 것은 3점이 잡히고 그 과정에서의 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다섯, 여섯, 아, 역시 젖히네요. 네. 그런데 표정을 보면 김다영 선수 뭐 썩 마음에 든다는 표정은 아니에요. 확신에 찬 표정은 아니에요. 네. 방금 전에 이곳 젖힘을 게을리했다가는 백이 젖히고 나서 이렇게 내려서거나 혹은 이쪽에서 단수 치고 또 한 번 단수 치면 흑돌이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표정은 김다영 선수가 뭐 좋진 않습니다만 일곱, 여덟, 막상 변화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쪽을 젖혀서 여기를 흙이 이으면 다시 이쪽을 이어서 흙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이제는 달라지죠? 네, 이제는 뭐 나가도 백돌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축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의 최강수는 이쪽을 두고 끊을 때 다시 끊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흙의 최강수입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그 길로 갑니다. 김다영 선수가 표정은 자신 없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데 두는 수는 전부 최강수예요. 아, 네, 뭐 만만치 않은 응수죠.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게 실전적인 수술이 까다로운데요. 이번 시즌에 김다영 선수가 젊은 피의 매저움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지금까지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다섯, 뭐 내용은 괜찮아요. 네. 일곱, 상대를 내용-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괜찮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도 노련한 선배 김윤영 선수를 맞아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고요. 김윤영 선수는 사실 이 한방 카운터 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백이 좀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 선수의 이 한방이 언제 등장할지 모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이 김윤영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도 이 새신부 김혜림 선수를 맞아서 한방 카운터 펀치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하필 그날 네.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은 흙이 좋아 보입니다. 상변의 흙이 살 수만 있다면 이 백돌도 굉장히 얇은데요. 지금 이쪽을 백이 계속 잡으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따내도 지금 단수 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섯, 만약 이곳을 늘고 나서 따낼 때 여기를 따내야 한다면 한 번 더 가일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곳을 찍기만 해도 이 자체로 흙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흙이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이곳을 확실하게 공격을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흙이 우세하죠. 그래서 김윤영 선수도 지금 빠지질 못했어요. 네, 지금 따내서 버텨갑니다. 이곳을 단수 치면 어떻게 되죠? 이때 마땅한 수가 없이 그냥 이어야 한다면 백이 따낸 수가 정수인지조차 의문이에요. 지금은 이곳을 따내서
혹은 이렇게 늘고 지금 수상전가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아, 중앙의 백돌가요? 네, 이곳을 따면 단수 치고 이제 이곳을 단수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는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것이 낫죠. 그리고 만약 타협이 된다고 해도 30초. 하나, 백이 애초에 는 것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넷, 이제 늘고 이곳을 뒀다면 7, 8. 아까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니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귀쪽으로 손해네요. 네, 대손해입니다. 결국 바로 패를 걸어갔습니다. 패를 걸고 이곳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곳을 두고 여기 끊는 백감. 정말 한 수 한 수가 떨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수들인데 그렇네요. 추일기 상황에서도 아주 과감한 결단력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이 단수 치는 팩감 쓰면 흑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흑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단수도 악수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요. 받고 30초. 다시 하나, 따내고 따낼 때 이렇게 젖혀서 줄 수도 있고 넷, 5, 이곳을 6, 7, 8. 이어서 씁니까? 따고 딸 때 이렇게 받거나 혹은 이쪽을 네. 끊는 것도 약간 뒷맛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윤영 선수는 어차피 백이 두 번을 연타한다고 해도 이 연타가 다음에 이곳 끊는 것이 남아서 별것이 없기 때문에 뭐 이 두 번 연타가 못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혹시 흑이 받았을 때는 네, 이게 득이죠. 좀 덜 손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둑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검토실도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복잡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해소를 한 것으로 보이죠. 네, 경기 후반 건설 검토실입니다. 지금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해소를 했어요. 네, 지금 검토하는 이다혜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박지현 선수, 권주리 선수, 또 송혜령 선수 타 팀의 선수들도 와서 열심히 검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선수들도 보이네요. 네. 네, 외국인 바둑 팬들도 와서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면서 치열하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저쪽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네, 하지만 이 김다영 선수의 선택은 그냥 빵 따냄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따내서 이제 끊고 결국은 타협이 되었습니다. 백은 이 흑도를 애초에 두 점을 잡았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그리고 더 키워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다영 선수도 이곳에 엄청난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귀에는 뭐 별다른 맛은 없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서로 만족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 바둑은 약간 흑이 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공방에서는 뭐 서로 엄청난 수익기를 보여주면서 용호 상박이었지만 네, 그 전에 흑이 약간 좋았던 포석이었으니까요. 8. 그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 싸움에서만큼은 비긴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멋진 수순들 그리고 기세 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가 정말 멋있네요.
박정상 해설위원이 인정하는데요. 저보다는 뭐 기세나 전투는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뭔가 타협이 됐는데요. 30초. 하나, 둘, 좌상은 셋, 살아있는 거죠. 네, 좌상에는 어떤 뒷맛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끝내기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백이 이곳을 늘고 또 한 번 느는 것이 넘는 것을 봐서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에서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뒷맛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좌부터 건드려 갑니다. 네, 지금 이곳을 두니까 이곳을 눌렀고요. 그러자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누른 수는 흑돌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은 엷은 돌이었던 이 백돌을 안정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죠. 그러자 김다영 선수도 이곳을 붙이고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굴복을 시켜 놓으면 흑돌이 자연스럽게 하변과 좌측이 연결되면서 30초. 동시에 하나, 흑의 엷음은 사라집니다. 셋, 이것이 흑의 의도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이 두터워지면 좌변부터 시작된 백돌도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이 중앙 쪽을 둘러싼 두텀 공방전입니다. 자신이 두텀이면 상대가 엷을 수 있는 서로 이 미생이 중앙으로 향해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좌하기 쪽에서 서로 두텀을 얻기 위해 공방이 치열하고요. 네.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붙였을 때 셋, 웬만한 상황이면 이제 백은 이곳을 다섯, 여섯, 이어야 되는데 최강수가 나온다면 치받고 끊는 것이 간혹가다 사용이 되는 남았습니다. 상용 맥점입니다. 정말 끊고 싶을 때 두는 수죠. 네, 그리고 주변이 두터워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완벽한 백의 두텀이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좌하기도 약간의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